안녕하세요. 탁발 이동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7강에 이어서 오늘은 드라이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드라이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민볼 드라이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를 알아보면 우선 힘을 계속 주고 있는다기보다는 드라이브를 걸 때는 힘을 조금 백스윙 할 때는 힘을 빼주고, 그리고 이 임팩트를 하는 스윙을 나갈 때, 앞스윙을 할 때에는 힘을 조금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가는 스윙의 힘을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는 그의 반을 잘라서 한 50%의 힘 정도만 주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백스윙을 할 때는 한 50%의 힘만 주고 대신 손에 힘을 조금 빼더라도 라켓을 놓칠 정도의 힘은 절대 아닙니다. 라켓은 항상 잡고 있어야 됩니다. 힘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얘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잡고 있어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백스윙을 할 때 이 팔꿈치가 옆구리 쪽에 이렇게 붙여서 백스윙을 한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힘을 조금 빼면서 옆구리에 팔꿈치를 붙이면서 이렇게 백스윙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라켓을 어느 위치로 갈 거냐, 오른손잡이라고 가정을 하고 오른쪽 허벅지 뒤쪽에 라켓을 위치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팔꿈치를 붙여서 백스윙을 해서 오른쪽 허벅지 뒤쪽에, 이렇게 오른쪽 허벅지 뒤쪽에 라켓을 위치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너무 이렇게 바짝 붙이는 게 아니라 약간 자연스럽게 살짝 어느 정도 공간은 있어도 괜찮지만 이걸 이렇게 떨어뜨리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팔만 움직이게 되니까 잡아서 백스윙을 하고, 이 손목은 바닥을 향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일부러 백스윙을 하면서 손목을 이렇게 꺾으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올라갈 때 하원을 써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꺾게 되면 이렇게 손목을 채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팔 힘보다는 손목이 힘이 약할 텐데 아무래도 공의 힘 전달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백스윙을 해서 바닥을 향해서 잡아주는데, 이때 오른쪽 허벅지에 힘을 조금 주고, 그리고 이 고관절도 살짝 공을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접어준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뒤로 오른다리랑 같이 빼준다는 느낌으로, 오른다리 쪽으로 이렇게 같이 빼준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이제 분개해서 오른다리 골반 잡고 팔을 빼고 이런 느낌보다는 오른다리에 힘을 툭 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오른쪽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대신 이 몸은 너무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게, 옆으로 잡더라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이렇게 틀면서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백스윙을 하면서 힘은 한 50% 정도만 잡아서 백스윙을 하는데 팔꿈치는 옆구리에 살짝 붙인다는 느낌으로 잡고 라켓은 오른쪽 허벅지 뒤에 위치를 시킨다. 그 다음에 라켓의 각도는 바닥을 향한다는 느낌으로, 이 대각선으로 바닥을 향한다는 느낌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오른다리 쪽으로 툭 내려가고 고관절도 같이 오른쪽 다리랑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중심 이동을 한다. 대신 나갈 때 배에도 힘을 좀 주고, 물론 당연히 팔에도 힘을 조금 주면서 스윙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왼쪽 다리 뒤꿈치를 이렇게 들면서 잡게 되면 너무 이거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이 왼다리는 중심을 같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얘는 오히려 흔들려요. 이렇게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면에 붙여놓고 살짝 돌려주면, 살짝 돌린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주면, 발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얘가 이렇게 따라가주면 오히려 지면을 디디고 버텨주면서 힘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너무 오른쪽으로 중심을 많이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뒤꿈치를 많이 들게 되면 오히려 이 왼쪽 다리에 넘겼을 때, 앞스윙을 할 때 이 지면을 이용해서 힘을 전달하는 힘이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아마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스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매싱과 드라이브의 차이는 회전을 주고 회전이 조금 없고 스피드로 승부를 하고 이런 기술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 소리가 조금 나더라도 두 개의 소리가 조금 엄연히 다릅니다. 약간 스매싱은 공을 깨트리는 듯한, 공이 깨지는 듯한 소리가 좀 있고, 어떻게 보면 타격감이 굉장히 큰 듯한 느낌이 있고, 이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조금 소리가 나더라도 약간 둔탁한 소리가 나게끔 드라이브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스매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하면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의 소리는 엄연히 조금 다른데 이게 영상에 잘 비춰질지가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예 소리가 안 나게끔 드라이브를 연습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비껴치는 듯한 느낌을 잡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연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생기는 문제점은 스윙을 너무 느리게 하세요. 회전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약하게 쳐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스윙을 빠르게 하면서 힘을 쓰고, 그러면서 스매싱과는 다른 그런 느낌을 손으로도 느끼셔야 되고 귀로도 들어야 됩니다. 그걸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한번 잘 그게 구분이 안 되면 스매싱도 쳐보고 내가 하고 있는 드라이브도 한번 걸어보세요. 근데 일단 우리가 손으로는 느끼기가 조금 어려워도 귀로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소리가 똑같네? 이러면 드라이브가 스매싱인 겁니다. 조금은 둔탁한 소리가 날 수 있게끔, 아니면 아예 소리가 안 나게끔 드라이브를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스윙을 보여드리면, 팔을 이렇게 우리가 90도 정도로 잡고 있더라도 이렇게 빼는 동시에는 90도보다는 조금 더 열리는 듯한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팔꿈치가 다 펴지지 않고 이제 백스윙을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제 앞스윙을 하는데 다 접으면서 드라이브를 건다?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팔꿈치는 펴질 때도 다치지만 완전 이렇게 접으려고 했을 때도 팔꿈치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스윙을 접더라도 팔꿈치를 많이 접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금 움직여주면 됩니다. 대신 이걸 접는 걸 어디서 접냐? 이 올라가는 동시에 그때 접어줘야 됩니다. 그때 접는 듯한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채면서 다리 허리를 써서 여기 끝에서 접어진 상태로 올라와서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꿈치는 많이 펴지거나 많이 접어주는 게 아니라 90도보다 조금 더 열고 올라갈 때 조금 더 접어준다. 그 정도의 움직임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좀 안정감 있는 컨트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끝스윙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끝스윙까지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스윙을 다 했구나
이제 돌아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힘을 주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뺐다가 50%로 힘을 뺐다가 나가는 동시에 내가 가진 힘의 100% 힘을 주는데 쭉 가다가 툭 빼는 게 아니라 공이 라켓에 맞았더라도 공이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 힘을 주고 있다가 들어갔어. 그러면 나는 스윙이 끝났어. 그러면 그때 힘을 빼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상위 부스 분들, 이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회전을 내가 드라이버를 어느 정도 걸지만 회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회전을 더 주고 싶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연습 방법 중에 하나는 힘을 어느 정도 뺐다가 힘을 주고, 힘을 뺐다가 힘을 주는 이 공을 낚아채는 듯한 느낌을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가진 힘의 뭐 120%, 130% 이상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낚아채서 회전을 만들어야지, 힘을 많이 써서 드라이브를 걸으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도 드라이브를 걸어. 근데 난 이렇게는 중심 이동도 잘하고 잘하는 것 같아. 근데 회전을 더 주고 싶어. 근데 힘을 더 써서 힘을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각자가 다 다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서는 그 정도의 회전과 그 정도의 파워가 전부입니다. 그 맥시멈을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더 주려고 하다 보면 부상도 오고 미스도 점점 더 많아지면서 슬럼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회전을 더 주기 위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용품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회전을 주고 조금 더 스피드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러버던 라켓이던 그런 부분에 변화를 조금 주시면 이 회전력이라든지 스피드가 똑같이 치더라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가 50바퀴가 돌아요. 근데 저는 50바퀴 이상으로 공을 절대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세게 걸 때는 회전을 더 주기보다는 스매싱이 가깝게 드라이브를 걸게 됩니다. 그때는 결정구 드라이브라고 하죠. 파워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그 드라이브를 사용을 하지 회전을 더 많이 주려고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께서도 그 점을 이제 너무 착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전부 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민볼 드라이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